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오늘 네.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1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와우. 와, 저희 준 거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프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빨리 그러니까. 완쾌하라고. 아니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힘든 있으니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프로는 이제 착하고 또 이미지 좋으니까 예. 정프로는 아프면 저렇게 이제 위로도 보내주고 네. 가끔씩 저렇게 저 슈퍼챗도 쏴주고 어. 이 프로가 아프면 너 그러니까 건강 관리 하랬잖아 이놈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네. 사람은 이미지가 참 중요하죠. 네. 자, 오늘은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이 프로는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NFT. 여러분이 싫어하시고 이 프로가 좋아하는 주제는 뭔지 알죠? 네. 뭔가요? 부동산. 오늘의 주제는 이 프로는 네. 싫어하고 네.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NFT입니다. 근데 NFT도 네. NFT의 정말 오늘은 고급 과정, 심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NFT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제. 야.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네.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화가요. 그러나 돈이 없잖아요. 이 프로는. 네, 네. 안승찬 기자한테 5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네. 그 그림을 안승찬 기자가 샀죠. 네. 그런데 김 프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걸 사진을 착 찍어서 NFT로 올렸어. NFT로 팔았어. 왜내 것도 말아? 그럼 그런 내가 거죠. 보기에는 김 프로 형은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해. 네.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따질 권리가 있을까요? 아, 원작자인 이 누구 거냐? 프로와 내가 그 가지고 작품을 구매한 어. 안승찬 기자는 아. 나는 이 작품을 팔았을 뿐이지 네. NFT와 관련한 권리는 팔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야.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무려 네. 법무법인 율촌에 법무법인 율촌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최준영을 어벤져. 보유한. 최준영 박사님 보유한 어벤져스급. 거기서 훌륭하신 변호사 한 분 야, 모셔서 재밌겠네요. 이 이야기를 바닥까지 파보겠습니다. NFT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희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변호사님은 진짜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네. 3프로의 외모 담당 2프로가 네. 뭐 이런 분을 섭외했지? 라는 생각을 뒤늦게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봐요. 바로 훈남이 시험 말에 올라오잖아요. 네. 오늘은 철저하게 네. 컨텐츠로만 평가하겠습니다. 네. NFT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우 변호사님 모셨는데 이분이 변리사 자격증도 따로 갖고 있어요. 와, 예. 이 지적재산권 이런 네. 쪽에서는 전문가시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보통 변호사에게는 변리사의 자격도 보통 주나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쵸? 일정 연수를 거치면 네. 변리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리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리지널이죠, 사실은. 그러면 또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저는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는 회계사 자격증도 그냥 주고 네. 그냥 주거든요. 변호사는 지금 다 할 수 있게 돼 자칫하면 있잖아요. 의사 자격증도 주게 생겼어. 다는 할 수는 어쨌든, 있는데. 예. 네. 그래서 더욱더 이 뭐 특허와 관련한 기술과 관련한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네. 에르메스 버킨백이라고 하는 인기 있는 백이 있는데 네. 그 백의 사진을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어서 NFT에 를 붙여서 팔았다가 네. 에르메스 측에서 당신 뭐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분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오픈시라 그러죠. 그 네. 세계적인 NFT 거래 플랫폼에서 한 네. 이제
디지털 작가가 그 에르메스의 스테디셀러죠. 버킨백을 가지고 예.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을 이쁘게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에디션을 내면서 네. 그걸 이제 NFT로 만들어서 민팅, 발행을 해서 네. 판매를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근데 알고 보니 에르메스 측에 사전 허락이 없었다. 음. 그리고 에르메스는 이제 그 작가분한테 우리의 사전 허락 없이 우리 버킨백은 네. 버킨백의 IP 근거가 되는 지적 재산권은 우리 소유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네. 성명을 냈고요. 예. 이제 작가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법적인 쟁점, 네. 뭐 간단히 네. 설명을 그거 드리고자 어떻게 봐야 합니다. 예. 됩니까 그거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그 변기를 가지고 네네네. 나 이거 전시해 놓고 네. 나는 이게 예술품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대림 바스에서 나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그랬지. 야 이씨 우리 변기인데 네 마음대로 이걸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그런 거는 문제 안 됐잖아요. 예. 좋은 지적이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먼저 저작권의 정의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 예. 저작권, 예.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네. 생각 네. 이런 게 표현된 네. 창작성이 있는 것 예.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게 이제 저작권인데 예. 일단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든지 표현되기만 하면은 그거는 다 원시적으로 예. 저작권이 생겨버려요. 예. 종이에다가 내가 낙서를 하고 네. 글을 쓰면 그 어문 저작물이 되고요. 그게 이제 캔버스에 그리면은 미술 저작물이 네. 되는 거죠.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변기 같은 거는 네. 공산품이잖아요. 예. 사실 공산품도 이쁘게 만들면은 거기에 저작권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작권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쓰여왔다던가 아니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히딩크 넥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패턴을 이제 비슷하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처럼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예. 그다음에 예. 각이 지면서 이 넓어지면서 각이 지는 거에까지는 저작권이 생기지 않은데 이 패턴에는 생기는 거죠. 난 이런 무늬를 넣었다 저런 무늬를 넣었다 예, 하는 예. 경우는 그래서 예. 완전 옛날부터 있었던 창작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예. 이제 분리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저작권을 판단을 합니다. 변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앉기 위해서는 동그래야 되고 그렇죠. 받침대가 있어야 되고 네, 그거는 네, 네. 기능적으로 당연하잖아요. 네. 그거까지 저작권 아니다. 아니다. 예. 그게 근데 별 모양으로 생겼다. 뭐. 아니면 예쁜 색깔을 예, 칠했다. 패턴이 생겼다. 이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저작권이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동그랗게 생긴 것도 저작권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넥타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넓어지면서 좁아지는 것도 야 이거 처음 봤는데? 라고 하면 그조차도 맞습니다. 저작권이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법제화된 이제 저작권법을 보면은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예, 있어요. 만든 사람의 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5, 70년까지 하고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돌아가신 지 70년 넘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 뭐 가능하다. 바로크 시대 클래식 뭐 이런 것들 있죠. 몇백 년 지난 건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LMS의 경우에도 이건 그냥 공산품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난 그거 가지고 맞습니다. 예쁘게 색칠을 했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심지어 내가 돈 주고 산 백이야. 이게 팔았으면 그럴 수도 그만이지. 있고. 예, 제가 버킨백에서 네.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워낙 또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 형태를 보면요 예. 밑바닥이 평평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래 부분이 좁아지면서 올라와요. 측면으로 보면 약간 삼각형 모양도 네. 있고 손잡이가 위에 또 이렇게 그렇게 동그랗게 달렸고 생겼죠. 네. 그다음에 그 상단 밑에 약간 띠 같은 게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금장 자물쇠인가요? 그런 게 하나 금속 메탈 네, 네.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이제 탄생시켰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에르메스 측에서 주장하기에는 예. 그런 가방의 형태는 사실 에르메스 것이다. 보통 이제 그 만든 사람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 법인 측에서 회사 측에서 이제 업무상으로 만들었으면 네. 뭐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법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의 독특한 디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저작권에 있어서는 창작성은 엄청 높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네. 낮은 정도의 창작성, 예. 내 생각이 담겨 있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디엔가 유형물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은 표현되어 있기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저작권이 생겼다. 예. 아, 그래요. 보호받을 수 있다. 예. 어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킨백으로 버킨백 사진을 찍어서 네네. NFT에 올리면 네. 그건 뭐 사진 찍는 행위든 NFT로 올리는 행위든 뭐든 그 사진의 각도 내지는 뭐 뭐든 간에 네. 그 찍은 사람의 생각이 담겼다고 주장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뭐 별 문제 에르메스 쪽에서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네. 이 가방이라는 어떤 저작물을 가지고 내가 네. 사진을 찍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원 저작물이 가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사진을 여기서 이 경우에 사진을 우리가 2차적 저작물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그것도 새로운 저작물이긴 한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필요해요? 네네네 필요합니다. 예. 그럼 잘못했네. 아니 사진을 찍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풍경 사진이다. 풍경은 주인이 없으니까 네, 난 내 마음대로 이게 예쁜 것 같아서 그냥 찍었어요. 네. 네, 예. 그런 건 괜찮은데 네. 예를 들면 주인이 뭔가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함부로 찍으면 예. 그거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작권의 행사를 이제 제한하는 이제 법률이 있는데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미술 작품을 네. 그 공중에 전시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 거는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제한이 되지 않는데 네. 대신 판매에 이용하는 건 안 돼요.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찍는 건 가능한 괜찮고. 거예요. 네, 포토북 만들어서 팔거나 엽서 만들어서 앞에서 팔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예, 예. 아. 예, 그런 규정이 또 있고요. 어허. 네. 상식에 부합하긴 해요, 그죠? 네. 사실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에르메스를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 백을 네. 버킨백을 색깔을 뭐 좀 입혔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입혔는데 그러면 그것도 뭐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내 저작물과는 별개의 어떤 네, 뭐 패러디가 될 수도 있고 예. 오마주가 될 수도 있다. 네. 네. 저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뭐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판매 뭐 사용한다 이런 부분은 저작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저작권은 반대로 그 재산권과의 동전의 뒷면에 네. 인격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저작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 허락을 받지 않으면 변형할 수 없어요. 이걸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표권이라는 것도 있어서 내 허락 받지 않으면 이거를 공중에 공개할 수도 없어요. 대중에게. 예, 그런 권리도 있고요. 성명 표시권이라고 해서 내가 저작자라는 걸 표시하게 할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권리 원래는 다 있는데 네. 그냥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약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작가분이 있다고 네. 치면 네. 진짜 자기 그림에 네. 뭐 낙서해 놓듯이 그린 네. 그림에도 조금이라도 덧칠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실 네. 거죠. 있겠죠. 그런 게 약간 동일성 유지권의 개념이고요. 에르메스 측에서는 우리 제품을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단순히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고 네. 거기에 내가 덧칠도 좀 하고 뭘 좀 만들었다 그럼 심지어 저작 인격권 예. 또 침해한 인격권.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에르메스 측에서 좀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저희는 그 가죽 그 손질 이런 네. 것도 그 장인들이 수공예로 한 한 땀 땀 한 한 땀. 땀 하는 거기 한 땀. 때문에 네. 디지털 관련한 NFT와는 우린 맞지 않다. 네. 계획이 없다. 향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허락 받았어야지 네. 이런 뜻이구나. 이건 우리의 어떤 브랜드 가치와 맞지 않는다. 아하. 나름의 어떤 인격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노래 가사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 부르는 거 있잖아요. 가사 바꿔 네, 부르는 네, 거. 네. 그것도 그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런 게 다 있군요. 봐주니까 사실- 그렇지 지금 걸면 다 걸려 지금. 야 우리는 트럼프 사진 갖다 쓰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야. 재밌는 게 또 이게 네. 저작권법에 이제 또 이제 중간쯤 보시면은 공정 이용 조항이 있어요. 공정 이용. 공정 이용. 예. 공정 예, 이용. 이제 영미권 쪽에 이제 저작권법에서부터 이제 온 개념인데 네. 페어 유즈라고 해가지고 이거예요. 그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공익의 경우. 예, 이게 약간 모호한 개념이죠. 모호하지.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뭐 대통령이라든가 네. 공공의 어떤 그 사실 대통령이 초상이라고 하면은 네. 그 초상권 쪽으로 또 넘어가긴 한데 아주 네. 그냥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네. 어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이거 공익적 목적도 있고 영리 목적도 이제 별로 없고 우리가 진짜 그 인용해야 될 부분에 의해서 썼다 그러면은 보도 이제 같은 경우. 공정 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단순 인용도 이것도 사실 행사가 제한이 네. 됩니다. 예. 아. 네네. 우리는 광고였기 때문에 면피가 안 돼. 우리 잘못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사진 썼다 그러면 안 될까? 아니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썼지. 사실 그렇긴 그런데. 언더스탠딩 광좀 구독 좀 해주시라고. 아 그렇죠. 네. 아, 그런 문제가 문제가 되면 있군요. 대표이사가 문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제가 자숙을 하고 방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맨날 물러나는데. 그러면 잘못한 거네요. 이번에 에르메스 버킨백 사진 찍어서 NFT 올린 그분은 그렇죠. 뭐 이견이 없습니까? 그냥 그거는 뭐 잘못한 이견 겁니까? 그냥 없습니까? 예, 진짜? 이거는 되게 이건 싱거운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네, 이거는 예. 분쟁으로 붙으면 법적 분쟁으로 또 붙으면 보통 그럴 네, 때는 네. 에르메스가 얼마네 손해배상 하면 그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죠?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겼지만 이득만큼 에르메스가 손해를 받느냐 네.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에르메스의 손해, 어떤 기업 가치 훼손 뭐 이런 네. 쪽으로 네. 정신적 그런 쪽 손해로 간다면은 네.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에르메스 자체가 뭐 돈이 갑자기 금고에 있던 돈이 줄었다거나 이런 그게 직접적인 그런 게 손해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그걸 어떻게 계산하죠? 보통 한정이 좀 어렵죠.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뭐 나야 손해배상이 훨씬 침투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브랜드 가치가 추락했다거나. 예. 그래서 뭐 이제 했다거나. 저작권이나 다른 이제 지적 재산권법에 보면은 그 네. 손해액의 추정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원칙은 직접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받느냐가 이제 산정의 기준이지만은 뭐 이제 추정 규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례를 들면 내가 얻은 이득액을 가지고 침해로서 이제 받은 손해액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규정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원래 이제 에르메스 측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했다면은 네. 통상적으로 뭐 수익의 10% 이렇게 받고 진행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손해를 산정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예.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네네. 로열티 얼마를 원래 받는다 네네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번 것보다 에르메스의 피해가 훨씬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무형적인 어떤 가치의 훼손이 또 있을 수 그런 있을 수 거는 있으니까요. 판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렇죠. 소송 붙었을 법원에서. 때. 네네네. 그럼 예를 들면 오픈시라는 플랫폼에서 거래가 됐잖아요. 네네네. 요즘 NFT는 뭐 오픈시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고 네네네. 하던데 그 플랫폼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뭐 올라와서 네. 자기들끼리 파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네. 지금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릴 수 있는 저작물 네. 그 컨텐츠가 제한이 없는 이른바 오픈형 네. 플랫폼이고요.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네. 업비트 측에서 그 큐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뭐 특정 작가 어디 갤러리랑 진행을 해서 업비트 측에서 직접 발행한 것을 발행하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유통을 시키는데 예. 오픈시에서는 그냥 저가 그냥 가서 업로드하고 민팅해도 네.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픈시 측에서는 나름의 장치로 약관에다가 예. 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뭐 분쟁이나 뭐 그런 게. 삼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는 그럼 무조건 이용자의 몫이다, 이용자의 책임이다라고 약관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 과연 이렇게 써놨을 때 플랫폼이 완전히 면책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약관 규제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 약관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제 계약이잖아요. 사실 이용자와 네. 이제 그 사이트 운영자와의 계약인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약관에 동의를 하는데 다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 일방 사업자가 다수를 위해서 다수에 대한 계약을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작성한 계약을 예.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용자 편을 드는 우리나라 법률이 있습니다. 예. 너무 현저하게 한쪽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하거나 하면은 무효로 가기도 하고요. 예. 뭐 일리 중요한 거는 설명 의무나 뭐 고지 의무를 더 부과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한 법률이 있는데 네. 무조건 이제 이런 부분은 면책된다, 이런 부분은 면책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이 모두 유효한 건 아니고요. 내가 동의했다고 해도요. 네. 네, 그런 법률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에서 비슷한 사례에서 이제 플랫폼의 책임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사실 이용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네.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플랫폼에 뭐 부시같이 막 수십만 개가 올라올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사실 이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플랫폼의 책임을 물려면 저작권 침해 당연히 뭐 플랫폼이 뭐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침해를 네. 그 직접 침해는 아니고 우리가 침해 방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침해를 그냥 용이하게 했다. 네. 그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라고 해서 방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여러 법률들이 조금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저작권법 상에는 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써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지를 했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이용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네. 즉시 게시 중지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그 정도는 그런 해야 규정들이 된다. 있습니다. 아, 네, 그 예. 정도는 우리 해야 상대방의 된다. 반론을 듣는 기회도 아하. 있고요. 아. 그래서 뭐 이게 극복이 되면 어느 며칠 후에 재개시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아. 그리고 좀 그 저작물의 거래에 이제 많이 쓰이는 특수한 유형의 이제 그 OSP 인터넷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예, OSP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P2P라든가 네. 웹하드라든가 네. 이런 거는 불법 제작물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된 책임 요건을 이제 강화된 예. 네가 게이트키핑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 보호 조치까지 마련해야 된다. 아. 뭐 검색 제한 그런 조치라든가 뭐 소극적인 형태지만 필터링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인식할 수 있는 뭐 식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걸 두고 있거든요. 사실 네.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통망법도 그렇고요. 전기통신사업법도 비슷하게 네. 다 인터넷 관련된 법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불법성이 심한 요즘 뭐 네. 불법 촬영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극적인 필터링 예. 알아서 걸러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NFT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차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플랫폼 사업자한테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다 알아서 속가내라라고는 네. 할 수는 없지만 예. 소극적 그 신고라든가 인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은 예. 확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잠시 블라인드라든가 그런 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용자를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한다. 네. 이번에 그리고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뉴스 본 건데 또 공정위에서 네. 이런 특수한 유형, 특별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네. 기존 네. 법률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해도 됐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에서 그 관계 이제 각국 부처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막 NFT가 요즘 뭐 워낙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하면서 이런 저작권 분쟁이 이제 일어날 소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에르메스 백도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된 네, 네, 거고. 그럼 만약에 에르메스에서 소송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에르메스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저자가 만든 NFT를 난 진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산 사람은 그럼 꽝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찾아야겠죠. 예. 잘못한 사람은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발행자. 네. 발행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기만 행위를 네. 한 거죠. 뭐 손쉽게 얘기해서 뭐 사기라든가 아니면 예. 내가 무슨 에르메스에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실 네. 행세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발행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논리에 의하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방치했었던
플랫폼에게도 약간 어느 문제가 정도 있고. 조금은 이제 물 수 있다. 대신 이제 플랫폼은 이제 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다투긴 하겠죠. 예. 우리는 면책 조건을 약관에 담았고 예. 당신들은 동의를 했다 이런 예. 식으로 다투겠지만 예. 또 이렇다면은 이용자는 이 약관이 유효한 것인가 약관 규제법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산 사람은 그 NFT를 산 사람은 예, 산 사람이 이제 침해자한테 침해자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02도에 샀는데 네.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민팅한 사람 그 발행한 사람이 갑자기 권한이 없는 걸로 밝혀져서 네. 가격이 쭉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92더가 손해를 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잘못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발행자한테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가격이 떨어진 건데도. 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사후의 어떤 사정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물건 이 NFT에 네. 이제 내재된 가치의 어떤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실 적법하지 에르메스라는 않은 걸 식으로. 표시를 하고 버킨이라는 걸 표시했고 아하. 이게 이제 컬렉션 이름도 NFT 그 메타 버킨스였어요. 네. 누가 봐도 좀 에르메스의 근데 이제 92더가 다 인정될 거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이용자도 확인할 의무가 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들겠고요. 근데 그거는 그 양 얼마나 줄어들지 얼마나 네. 책임을 할지는 네. 판사 마음이네요 그냥. 예,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법원만. 그렇겠죠. 아. 네. 야,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소송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NFT 적법한 거야? 뭐 또 제작해서 그럼 거기서 소송이 일어나고 그럼 내 거 떨어졌어. 그럼 내 NFT 돌려도 환불해줘. 뭐 이런 소송이 일어나고 그러면 NFT를 뭐 붙인다고 표현하나요? 민팅. 네네. 해서 처음에 이제 초기에 발행이 이렇게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허락도 받고 제대로 된 네. 계약 하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기 소수의 취향으로? 그리고 이제 의식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 플랫폼은 그걸 진품임을 입증하거나 확인시켜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예, 일단 아직까지 규제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아까 같은 오픈시 같은 아예 그냥 오픈형 플랫폼과 좀 큐레이션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나눠서 뭐 내가 정해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이 어떤 특정 김 모 작가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NFT를 발행하겠다. 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카운트다운해서 네. 옥션을 해서 팔았다. 네. 이러면 플랫폼 책임져야죠. 이건 사실 이제 플랫폼이 처음부터 작가랑 계약을 잘 해야 되고 예. 진품임을 보장받아야 되고 저작권이 온전히 작가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다라는 확약을 작가랑 계약을 통해서 클리어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오픈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최소한의 그 필터링 그런 기술적 보호 조치 정도를 이제 플랫폼에 맡기고 예. 나머지는 이용자에 대한 어떤 알아서 굉장히 하는 거죠? 센 고지 설명 약간 결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이제 파업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식으로. 여기에 이제 위에 이거는 오픈시에서 자체 판매하는 거다 내지는 아니면 이건 관여 전혀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에스크로 중고나라 예. 같은 데서 에스크로 그 안전거래가 돼 있는 것만 사실 보지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용자들이 잘 접근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잘 알게 돼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름이라는 거네요, 그죠? 네. 나름이라는 거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2%가 얘기한 사례 있잖아요. 2%가 그림 그렸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팔았어. 그림을. 그림을.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에 네. 걸어놨어요. 잘 그렸네. 네네네. 이러면서 걸어놨어. 이프로가 잘하는 것도 있네. 근데 그 김프로가 사진 찍어서 휙 자기가 팔았어. 네. NFT로. 네. 그거는 괜찮아요? 이제 먼저 네. 그 작가분이 이제 파셨다는 거죠. 작가 입으로. 내가 이제 우리 집 내가 방에 그렸어. 걸려 있는데 내가 우리 집 그렸어. 방에 네. 걸려 있는데 그죠. 네. 사실 이게 미술품에 있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분리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이제 기자님이 사신 거는 네. 소유권이죠. 전 소유권. 그죠? 아, 예. 근데 저작권은 아까 이제 그 처음에 그린 사람한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작권은 여전히
2%한테 남아 있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NFT를 제가 만들어서 파는 건 괜찮은데 네. 안승찬 기자가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안 그것도 안 되겠네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NFT를 만들어서 올릴 때 네. 그 디지털 이미지라든가 이게 업로드가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작물의 전송 내지 복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작권에 침해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소유권은 있으시지만 네. 저작권이 이제 없으시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럼 사고 팔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네. 계약서를 쓸 때 네. 네. 저작권도 인수한다라든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공동 소유한다라고 하면 예. 가능합니다. 안승찬 기자도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NFT 만들어서.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예.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혹시나 모를 저작 인격권 대비를 위해서 네. 뭐 이게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동의한다 네. 정도의 문구가 있으면은 사고 팔고 아. 할 때. 예, 아하. 예를 들어서 저작권은 준 거 맞는데 네. 나는 내게 뭐 NFT 형태로 발행 뭐 다른 형태로 바뀌고 변호하지 이런 마, 거 싫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NFT 부분에 민팅을 대한. 하는 것도 저작 인격권 침해한 거로 변조로 봐요? 눈에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계나 저희 이제 주위에서도 네. 굉장히 논의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게 과연 2차적 저작물 작성 정도의 변화냐. 예.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예. 음악 저작 물에서 이제 네. 어떤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음악 저작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잡음을 제거하고 좀 노이즈를 없애고 좀 앞뒤 자르고 깔끔하게 예. 음질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가 어. 그냥 이제 그걸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갖다 썼다면 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거냐 아니면 그냥 내 거를 베낀 거냐 아. 요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요 정도 가지고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판례였는데요. 예. 사실 이게 늘 논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네. 변형인지 그런 문제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사실 또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그 복제하는 것도 침해고 변형해도 침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일단 많고요. 네. 어차피 침해다. 근데 NFT에서 이제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요즘은 그냥 단순히 미술 저작물을 이제 민팅할 때도 예. 단순히 화가의 어떤 그림을 그대로 이제 그 뭐 JPG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막 움직여요. 네. 동물이 풍선을 들고 있으면 풍선이 위로 뜨고요. 갑자기 그 이제 음악도 넣을 수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형태로 만든단 말이죠. 네. 결국 변형을 이제 어느 정도 명백하게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어서 네. 대개는 2차적 저작물로 가는 이제 추세인데 그럼 그걸 하려면 사전에 작가랑 매매를 하든 계약을 하든 그걸 맞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해야 조율입니다.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럼 뭐 김프로하고는 무조건 잘못한 거네. 보통 그 형이 하는 건 대체로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없고 저작권도 없이 그냥 NFT 오니까 그거는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거고. 네. 아. 신나야지. 근데 저는 뭔지 가끔씩 알겠어요. 이제 네. 이 프로 하냐? 사진 한번 찍읍시다. 네. 사진을 찍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을 어. 본인도 보시기에 이상했는지 뽀샵을 해줘. 깎아주고. 네. 그래서 전혀 이 프로가 아닌 굉장히 멀쩡한 미남이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뭐 아까 잘못한 좀 거죠. 말한 그분이 잘못한 거죠. 그건. 인격권이 있는 거야. 인격권. 어? 예, 요것도 초상권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인격권의 큰 범주 안에 또 초상권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예. 초상권이라는 게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얼굴도 될 수 있고요, 예. 실루엣이 될 수도 있고요. 어. 그런 신체적 특징을 약간 묘사한 거, 누가 네. 봐도 나는 이 프로다, 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거가 이제 공중에 공표될 수 있을지를 내가 정할 수 있다. 이게 초상권이거든요. 네. 아.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네. 보도가 되면은 네. 초상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초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표된다라는 거는 아까 저작권처럼 나의 모습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표현되길 바라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예, 예. 주장할 수 있구나. 예, 예. 아. 왜냐하면 이게 이상하게 되면 당연히 인격권에 대한 침해니까요. 그러네. 예, 예. 아, 그러면 이런 거 그냥 잘생기게 고치면 그냥 냅두고 아니 난 잘생기게 고치는 게 기분 나쁘다니까. 못생기게 고치면 그거는 항의하고 어? 왜 이 사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바꾸면 잘못이라는 거죠. 잘 바꿔주면 좋은 거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예. 잘 바꿔주면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잘 아니 바꿔준 거. 그대로 해도 얼마나 미남인데 왜 바꿔? 이런 바꾸는 행위 자체가 뭔가 실망스럽다는 말이잖아요. 네, 네. 아, 또 클로즈업 하는 거 봐야죠.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 미술관에서 네. 어떤 그 이권용이라는 아, 굉장히 네네네. 유명한 현대 네, 미술가가 네네네. 뭐 이렇게 막 크게 원 그리고 이러시는 아, 분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하여튼 멋진 그림을 당연히 이제 그림은 그 작가의 그림이겠으나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미술관에서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미술관 사진을 찍었어. 그 동영상을 찍었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를 이렇게 예. 동영상 찍어서 그걸 NFT로 올렸는데 네. 그거에 왜 네 거냐? 내 허락을 안 받고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 그렇죠. 아까보다 더 이슈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일단은 만약에 그 그리는 그 동영상에 네. 작품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똑같이 미술 저작물과 똑같은 이슈가 되는 거고요. 저작 재산권이죠. 네. 네. 그리고 나도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인격권. 그쵸. 아, 초상권. 총치적 네. 난국이구나. 초상권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가적인 저작 인격권 이슈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인 계약으로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상황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뭐 갤러리랑 계약을 한 건 아니겠죠. 이제 계약의 해석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네요. 까다로운 동의들을 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사실상. 네네. 동의의 문제기도 하고요. 나중 가면은 또 NFT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많잖아요. 예. 선수도 있고 예. 선수협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리그 같은 경우는 연맹도 있고 예. 협회도 있고 음. 그렇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리그를 후원하는 스폰서 회사도 있고요. 예. 뭔가 자기 이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네. 게다가 이제 스포츠는 또 사람 인물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인격적인 그런 권리들도 다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그 고려해서 이제 1차 판매분에 얼마, 재판매 수수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계약적으로. 다 계약적으로 해야 네. 되는 거군요, 원래는. 예. 야, NFT 발행하는 게 신경 써야 될 게 네, 엄청 계약서를 많군요. 잘 써야 됩니다. 계약서를. 예. 그럼 뭐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누가 올린 걸 누가 샀을 때 네. 사실 거래라고 하는 게 상대방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마켓이라는 네, 게 네, 네. 나중에 피해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돈 버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플레이 투 온.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네. 건데 예. 그건 왜 그래요? 예. 일단은 게임 산업법이라는 법이 있죠. 예.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게임으로 분류가 되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뭐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거나 예. 뭐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등급 분류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하려면 서비스를 하려면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등급 분류 거부나 취소 대상이 돼버리죠.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근데 이제 이 사행성이란 게 이제 NFT의 특성 중에서 환금성이랑 이제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NFT를 뭐 코인 우리가 네. 말하는 토큰 네. 코인으로 바꾸고 코인을 다시 이제 원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예. 결국에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그렇다면 우연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기 몬스터를 이제 게임 안에서 사냥하다가 네. 어떤 사람은 뭐 24시간 하루 종일 사냥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친구는 10분 딱 사냥했는데 그 세계관에서 가장 좋은 뭐 검이 나오고 활이 나오고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떤 우연한 방법에 의해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게임 아이템이었어요. 그냥 게임 내에서 존재하는 그래픽 이미지일 뿐이었는데 예. 이제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매개가 등장을 하면서 게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돼 버린 거죠. 환전이 예, 되죠. 돈으로 예.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이제 경품이다. 게임에서 주는 경품일 수 있다. 돈으로 네. 바뀌니까 일단 네, 네, 예.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경품이면 안 돼요. 이게 또 사행성 조작 문제랑 조금 맞닿아 있는데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사행성이라는 게 우연의 결과인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게임 안에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룰로 만들어 맞습니다. 놓으면 예, 이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예. 노력의 결과인데 예. 그 사행성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 그 정확한 또 지적이신데요. 네. 게임 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열심히 사냥하는 사람이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한 2010년이었나 2009년이었나요? 그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리니지 게임에서 네. 네. 아덴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인게임 재화라고 표현하고 그냥 게임 머니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게임 머니는 예. 확실히 이제 들인 시간과 노력 대비 많이 네. 벌리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우연한 방법에 의한 게 아니고 것이 아니라고 노동의 결과다, 판단이 그거는. 있었어요. 예. 네.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P2E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게임 내 게임 머니, 예. 게임 내 재화, 게임 내 토큰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걸 만약에 리니지 아덴이나 그런 게임 내 그 게임 머니랑 대응을 시킨다면은 사실 우연한 그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또 뭐가 있냐면요. 그 게임 내에서 유무용으로 이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환전하거나 뭐 매입하거나 이런 걸 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 환전상은 환전을 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예. 근데 환전이 아니라 지금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네. 거래가 환전이고 환전이 거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렇죠. 거래를 업으로 하는 건 거래소라고 해주고 네. 환전을 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저는 거래소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거? 보통은 이제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을 보면은 뭐 세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게임 네. 그 안에서 쓰이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토큰. A를 토큰 B로 바꾸고 전에 그렇죠. A를 B로 바꾸고 뭐, B를 예. C로 바꾸고 C를 예. D로 바꿔서 D가 돈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게임사가 지갑 사업자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갑을 두고 왜냐하면 내 NFT도 보관해야 되고 예. NFT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게임 안에 NFT 적용하려면 네. 그리고 그 게임 내 게임 머니, 게임 토큰을 저장할 또 지갑이 필요하고 네. 그걸 또 이제 밖에 좀 더 이제 좀 광범위한 그 토큰을 바꾸기 위한 스왑 시스템도 네. 이 게임 내에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돈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이제 환전의 일부로서 이제 취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임사는 이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환전업. 예. 네. 아니 그러면 환전되는 게 결국 문제인데 왜 네. 이전에 리니지에서도 무슨 검이죠? 그거? 집행검. 집행검이 네, 있는데 네, 누가 네. 뭘 레벨업을 해서 엄청 열심히 무기를 모았어요 집행검을.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돈으로 네, 실제로 네, 거래가 네,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황금성 있는 걸로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네. 거래가 지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리니지가 실무적으로 규제하는 되잖아요. 건 업으로서 하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 회사가 환전해 주느냐? 환전해주고 막 유저끼리의 그런 어떤 거래는 지금 터치하고 있지 않죠. 그럼 환전상이 아니라 네, 환전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네, 달러 갖고 오면 내가 원화 주는 게 아니라 네. 달러 갖고 왔어? 누구 원화 갖고 온 사람 없어? 이렇게 해서 해주면 예. 그건 환전소나 환전상은 아니라 예. 사실상 환전이 이루어지는 거래소잖아요. 예. 그건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도 지금 특금법이라고 특정 금융정보법 거기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장만 제공하고 네. 수수료 안 받고 예. 사람 이어주는 그런 게시판이라든지 장만 제공할 경우에는 예. 이제 거래소로 안 치거든요. 그런 환전 부분이 그건- 있습니다. 그건 네. 업으로 안 하는 거예요? 환전에 업을 했다고 안 쳐요? 일단 수수료를 안 받고요. 일단은 시스템을 이제 우리 주식 어플 보면은 예. 뭐 매수호가 매도호가 있고 예. 내가 굳이 상대방을 찾지 않아도 그냥 지정가라든가 시장가로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죠. 네, 상대방 안 찾아도. 네.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래 장만 제공한다는 거는 네. 내가 올리는 거예요. 10개 팝니다. 네. 100개 얼마에 삽니다. 네. 그런 게시판이죠. 예. 그런 거라면은 게시판만 있는 네, 거예요. 그런 그냥 게시판만. 수동적인 그러나 그 게시판을 이렇게 호가로 바꿀 수도 있고 호가를 바꿀 수는 있지만은 있죠. 예. 자동으로 예를 들어 매칭해 준다. 그거 내가 없고. 뭐 나는 1,000원에 사고 싶어. 우리 지정가랑 똑같은 거죠. 주식 네. 어플에서 예. 1,000원에 사고 싶어 했을 때 1,000원이 되면 주가가 1,000원이 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리고 거기는 또 수수료를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면?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 환전에 수수료에 업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업이라는 게 사실 약간 영리 목적도 그럼 내포하고 수수료를 안 있거든요. 받으면
수수료를 안 받으면. 그게 이제 업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어차피 게임은 여기서 돈 벌면 네, 되는 거니까 업으로서, 네. 막판 환전은 내가 수수료 안 받고 거래를 연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요게 활발해야 네.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 이 법 해석의 또 문제인 게 이게 내가 어떤 내 원래 본 게임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 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운영하겠다. 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업으로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거는 내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건 예, 아니군요. 예. 이거는 법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 아하. 예. 여러 가지 좀 위험성. 결국에는 이제 그 황금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돈으로 바꿔준다 네네. 결국.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코인을 발행해서 네. 그거를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꾸고 하는 건 괜찮고. 네. 그죠? 네. 게임을 해서 게임의 성과에 따라서 코인을 발행해서 그거를 거래하는 건 안 되고. 앞에 게임을 했다는 차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 앞에 뭐 그 우연성이라든가 사행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사실 입법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그 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의 경우는 네. 특근법이라는 이제 법으로 규율을 했는데 네. 게임산업법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법이거든요. 그 이제 사행성 규제하고 황금성 규제하는 법안이 예전에 그냥 바다 이야기 그때 나올 때 네. 예.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부중적으로 나온 그런 법안이어가지고 사실 아주 일률적으로 지금 딱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예.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지 않죠. 그래서 플레이 투 어는 금지고 네. 그냥 어는 합법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렇잖아요. 사는 거요. 아니 그냥 코인을 발행해서 네. 그 코인을 거래해서 돈을 버는 건 괜찮죠. 그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건 되죠. 좀 괜찮죠. 예, 그걸 거래하는 거는 괜찮죠. 괜찮죠. 황금성 그런데 있어도 게임을 괜찮죠. 해서 그러니까 즉 코인을 샀다 파는 건 괜찮고 네. 게임을 해서 코인을 받는 건 안 되고 얻는 거, 예, 게임을 통해서 얻는 건 안 되는 거죠. 채굴을 통해서 얻는 건. 채굴을 통해서 얻는 거는 예, 지금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럼 채굴 게임을 통해서 얻는 건. 그것도 안 이게 돼. 또 그게 그건 안 있습니다. 돼. 게임 산업 이것도 실제로 돈이 되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가 게임이냐? 이 게임 산업법에 이제 규정이 조금 이제 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흔히들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도 게임이냐? 그러면은 SNS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3D SNS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게임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 안에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채굴 기능 안에 게임 기능이 있으면 그리고 게임 기능 안에 채굴 기능이 있으면 그런 문제 같은데. 플레이토한 게임도 흑철을 캔다니까요. 네네. 그렇죠. 예, 예. 아니 리메이드. 우리는 진짜 그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가 진짜 큰가 봐. 네, 우리는. 네, 네. 그걸 뭐 막 이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그 무조건 하여튼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래서 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사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해달라는데 그게 다수면 해줘. 우리나라는. 그게 소수면 안 해주고. 너무 우리나라라고 특정하지 마. 그런 나라가 있어. 저희 나라? 아무튼 그런 맞아요. 그런 건 문제. 원칙이 뭐 좀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코인을 소수가 할 때는 맞아. 불법이라고 했다가 다수가 하니까 합법이 되잖아요. 사실 뭐 이제 이게 NFT를 염두에 두고 P2E 네. 게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제정된 법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옛날 법을 가지고 현대의 지금 이제 기술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거고 현재 막 분쟁 같은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네. 사실 지금 법을 가지고 다툴 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또 이슈는 안 됐거나 제가 질문은 잘 못 드렸으나 네. 이런 것도 있어 사실은. 이것도 사실 업계에선 되게 골칫거리야 하는 이슈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거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은 환불 문제? 환불. 네. 우리가 이제 코인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모든 거래가 기록이 되잖아요. 예. 이 환불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술적으로는 왔다가 간 거 두 개 다 이제 기록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환불 규정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지금 NFT는 그게 지금 어떤 애매하게 법이 돼 있습니까? 적용될지 모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와. 가까운 게 전자상거래 쪽인데 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뭘 사면 며칠 안에는 환불할 수 있다.
그 있죠. 그것도 알고 있죠. 일주일 네, 안에는 네, 할 수 네.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그 물 객체라고 하죠. 그 네. 재화나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일단은 그 NFT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는지 그런 좀 의미 문제가 있고요. 아 그게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그렇죠. 없어요. 예, 예. 누가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판단이 뭐 대본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은 네.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해당된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7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개봉했을 경우 훼손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 이제 예. 환불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 콘텐츠는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개봉하는 건 아닌데 예. 사실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환불해주기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한 일주일 동안 필요할 때 쓰다가 예. 6일 23시간에 막 환불을 하거나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를 사고 나서야 약간의 능력치가 이제 개방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제공이 개시됐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던 게 아니라서 다시 환불할래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특정 요건하에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 음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듣기, 네. 예, 음악을 살 때 예를 들어서 한 1분 듣기는 제공해줘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게 뭔지는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면은 그건 환불이 안 돼. 되게끔 아. 하는 규정까지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유추해서 NFT에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제공이 개시될 때는 언제냐? 이런 또 해석 문제는 있고요. 아 미리 보기가 환불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였군요. 그거 그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디지털 강의 저희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네, 네. 이북 음.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다 듣고 네. 환불할래 7일 안에 그러면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강의 그냥 네, 엑기스는 그렇죠. 다 흡수해버리고 그렇죠. 예, 예, 예. 이상하죠. 그거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미리 보기 제공하시고 아, 미리 보기 네. 제공을 해야 돼요. 하고 환불이 안 된다는 거 알리고. 명시를 하고. 네네. 아. 미리 보기 제공은 안 하고 환불은 안 된다는 것만 알리면. 네, 그리고 그거 제공이 또 개시된 순간부터 환불이 안 되도록 해야 되니까 네.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으면 그때는 좀 해주고 환불이 되고. 아.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이제 안 되도록. 그럼 미리 보기 안 하면요? 미리 보기를 안 해주면. 그러면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소송 붙으면 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내부 샴푸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리 보기 안 하고 안 해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앞에 잡담을 하세요. 잡담 부분만 공개를 하시면. 잡담이라도 하여튼 미리라도 공개. 선수네. 의미 없는 부분을 미리 보기로 공개한다고. 잡담하세요. 아 하여튼 그 미리 보기를 해야 그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잡담 역시- 부분만 공개하는. 역시 사람 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분이 변호사 됐으니까 그렇지 저 속이려고 안 먹으면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3%랑 일해 보실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NFT가 증권이냐 아니냐. 아, 예. 뭐 중요한 그래서 이슈였죠. 네. 뭐 이게 보장이 되는 예를 들면 뭐 그 네. 거래소가 망한다거나 네. 뭐 그러면 아예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슈는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됩니까? 이게 NFT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언뜻 생각하면 네. 어떤 수익 채권, 그냥 네. 뭐 수익 청구권 이런 거를 그냥 잘게 쪼개요. 100개로 쪼개고 그냥 하나마다 NFT를 발행해 버리면 이게 마치 주식하고 그냥 비슷해져 버리죠. 예를 들면은 어떤 건물의 임대료를 네. NFT로만 100개로 발행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노나 가지는 거죠. 나눠줘요. 그 수익을 네, 예, 예. NFT를 가진 사람한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수익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 법인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 부동산 법인 주식산 거랑 약간 비슷한. 똑같죠. 네. 리츠.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데 ABS. 과연 그쵸 유동화증권이랑 똑같은데 이 증권 애들이 지키는 그 규제를 NFT 애들은 왜 안 지켜? 이런 게 되는 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이 지키는 수준만큼은 해라. 뭐 50 이상 모집하면 증권 네. 신고서 제출하고 뭐 거래소 차리려면은 자본금 얼마 이상 마련하고 네. 뭐 인가 받고 허가 받고 등록 받아라.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을 가면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게 좀 많이 들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NFT를 도전하는 쪽이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많은데 네. 증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업자가 돼야 되니까 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안 엮이려고 사실 이제 설계를 하는 편이죠. 예. 아 지금 그러면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여전히 법적인 그런 리스크. 식으로 한다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아트나 이런 네. 거
소장 용도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적은데요. 증권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수익을 기대하고 뭐 공동 사업에 예. 뭐 투자를 해서 뭐 타인의 노력으로 이게 그 수익을 얻는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딱 증권인데 그 영화 하나 찍을 때 영화 제작비가 10억 들면 아 그렇죠. 10만 원씩 10,000명한테 찢어서 뭐 토큰을 발행하든 주식을 그치. 발행하든 네. 뭘 맞습니다. 발행하든 해서 나눠 갖자 하는 게 딱 그 주식인 개념인데 것 같기도 뭐 클라우드 펀딩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금융 투자 상품인 거죠. 네. 그거 다 주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 상응하는 유사한 규제에 상응하는 걸 지켜라. 근데 이게 아직은 명확히 이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향후 그쪽으로 가게 쪽으로 되지 가게 않을까? 예, 가겠죠.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쪽으로 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건 별도일 것 이게 같으세요? 명확하게 그쪽으로 간다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뭐 소장 용도로 샀다. 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고려하거든요. 증권 네. 판단할 때 투자 목적인지 아, 수집 네.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 네, 네, 그런 네. 것도 판단한다. 예, 예. 네. 그리고 이런 것도 판단합니다. 타인의 그 노력으로 공동사업에 네. 그 공동사업이 타인의 노력으로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나의 수익을 받아요. 그러면은 증권 쪽으로 가는데 네. 마치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 NFT의 가치를 높였어요. 그러면 예. 또 증권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는 또 생기거든요. 내가 네, 예를 좀 들면 모호합니다. 예. 그걸 열심히 홍보했어요. 제가 NFT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열심히 홍보했어요. 야, 아니면 요즘 유행한다는 그 음원 청구권, 네, 네, 뭐 네, 네. 수익 청구권, 배분 네. 청구권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노래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어요. 네. 이거 제발 들어라. 주식 사도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네. 증권인 것 같다. 예, 그렇게 여겨진다면은 결국에는 그런 규제 쪽으로 어떻게 가지 될까? 아하. 근데 개념상으로는 당연히 증권이죠. 그렇죠. 당연히 증권이지 그게 뭐 아닐 게 뭐가 있겠어. 네. 그런데 금융당국은 그거 증권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이거 또 본인들이 하나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증권 때 증권사업 발행하면 얘네들만 해주면 되는데 네, 네. 온갖 뭐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도 지금 10조각으로 쪼개겠습니다.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온갖 걸 다 쪼개고 있으니까. 증권 아닌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무적으로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NFT의 규제는 유형별로 갈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유형별로 가려면 결국에 분류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한이님께서 변호사에게는 회계사 자격증은 안 준대요. 안 줘요? 세무사 자격증을 준대요. 주고? 제가 잘못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예. 아하. 부러운 마음에 그냥 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회계사는 안 주는 걸로. 아, 역시 변호사님. 변호사는 세무사는 주는 걸로. 변호사가 그 공인중개사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할 수 있죠.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예, 잘 공인중개사를 모르겠습니다. 따로 해야 되나요? 아, 그게 옛날에 해야 될 거예요. 논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야 될 기억이 거예요. 잘 어떤 나지 변호사 한 않다. 분이 네. 그 공인중개 그 중개법인 만들어서 아, 그거를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그랬었던 요청을 것 했었던 같기는 해요. 제가 있었나 항상 보네요. 직역 가운데 살아가지고 이런 네. 질문에 조금 이제 예민하시죠?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사실 대답을 잘 알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건 대체로 했던 것 같고 네. 중간에 이제 플랫폼들이 어떤 책임이 있느냐를 잠깐 얘기를 할 때 언뜻 떠오른 게 네.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네. 옷장 키 딱 열면 네. 상법 153조 몰라요? 그러니까 고객이 네. 그 고가물에 대해서 네.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 접객업자는 책임을 물건의 지지 멸실 또는 않습니다. 훼손에 책임을 지지 책임이 않습니다. 없다. 그 법을 붙여놓거나 그 법이 있으면 네. 정말 책임이 없는가? 예, 법이 있다면은 정말 책임이 없는 게 맞는데 네. 예를 들어 그냥 상가집 같은 데 갔을 때 예. 뭐 구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단순히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그냥 주인 임의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효력이 없죠 사실. 네.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공중 예. 접객업자일 경우에는 면책이고 예, 그때 우리가 상가집에 그 신발 그 써놓은 거 밑에 사인하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장 그렇죠. 찍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또 모를까. 네. 예. 내가 보기에 변호사님 상가집에서 신발 잊어버렸다. 하고 있어. 표정이 분명히 야, 이거 내가 법 찾아봤어. 찾아봤어 이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우 변호사님은 저희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네. 또 모셔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평소에도 전화 드려서 네. 혹시 저희가 궁금해야 될 게 있으면 네네. 저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역시 법무법인 율촌은 대단한 것 진짜 같아요. 인재산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은 다른 법무법인보다 연봉을 많이 줍니까? 왜 인재들이 다 거기로 가죠? 그 일단은 그 머리 수당 네. 네. 매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 사람이 돈 많이 벌어온다.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후하게 받지 않나. 일이 많다는 얘기네, 그죠? 일은 많고 조금 부당 매출. 페이도 좀 많고 뭐 이렇다는 표현을 그렇게 거죠. 하시네. 아하.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